오늘 보니까 그 아침에 지하철 타고 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임대료 5% 이내 올린 착한 임대인 1년 들어와 산 걸로 쳐준다 라는 기사를 이제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여러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 잠깐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결국은 그 이제 내년 7월 말에 갱신권이 임대차법이 2020년 7월 말에 이제 도입이 처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쭉 보면은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년 한 7월경에 이제 임대차법이 나왔는데 이제 주된 내용이 결국 갱신권이었잖아요. 이제 갱신권이랑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5%만 올린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20년 7월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벌써 지금이 21년 7월이고 21년 1년 7월 지났고 이제 벌써 내년이면은 이제 21년 지나갔고 이제 22년 벌써 이제 22년 7월 되는 거죠. 근데 임대차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20년 7월 이때 임대차 계약이 아직 안 끝난 물건들 그러니까는 이때가 이제 법이 시행됐는데 이때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이 계속 존속 진행 중인 것들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이때 시행됐고 여기 임대차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요런 것들도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임차인들 요런 이 빗금친 부분에 있는 임차인들도 다 갱신권을 썼단 말이에요. 갱신권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2년이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22년 7월 이때쯤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임대차 기간이 이렇게 끝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끝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도 다 적용이 되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 갱신권 2+2 쿠폰들을 한 번씩 다 써먹었거든요. 다 써먹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갱신권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래갖고 임대차 갱신권을 써서 2+2 쿠폰이 다 하나씩 이제 끝나게 이렇게 되는 시기가 돌아오는 게 그게 언제냐면 22년 7월 이후에요. 근데 벌써 내년이잖아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때 그래서 뭐 전세 값이 상승할 거다. 왜냐면 이때 이제 싸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되게 싸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갱신권을 썼으니까는 2년 동안 싸게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전세가 거의 이때쯤 되면 2배 오를 것 같아요. 2배. 제가 지금 부동산 해보면 한 2배 오를 것 같은데 얘네들이 2배씩 전세값이 막 폭등을 하겠죠. 이제 얘네를 내보내고 새로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7월 말에 22년 7월 말에 갱신권 끝난 물건들이 이렇게 순차로 나오니까 그 못 올리게 하려고 이러면 또 이제 불안해진단 말이야.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야 너네들 이거 얘네들 내보내지 말고 실거주 한다고 너네들 들어가거나 그러지 말고 임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 내보내지 말고 그냥 5%만 올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임대료 5% 이내에 올린 착한 임대인은 1년 들어와 산 걸로 쳐준다라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냐? 야 너네들 얘네들 내보내지 말고 1년 산 걸로 쳐줄 테니까 5%만 올려라. 그러니까 갱신권 끝났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새로운 임차인 비싸게 해서 따블로 받지 말고 5%만 올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 내보내지 말고 결국 내보낸다는 게 왜 내보내겠어요? 내보내면은 만약에 내보내 20년 7월에 이제 됐고 지금 22년 7월이 됐어. 그럼 이때 내보내면 새로운 임차인 맞추면은 뭐 지금 10억짜리 전세 20억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건데 내보내지 말고 5%만 올리면은 너네들 1년 그냥 더 산 걸로 쳐줄게. 너네들 그 비과세 받으려면은 안 그래도 2년 실거주 해야 되잖아. 2년 실거주 물론 이게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산 아파트나 주택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요. 근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산 아파트는 2년 실거주 해야지 비과세 받거든요. 비과세가 제일 좀 강한 혜택이죠. 아주 꼭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꼭 찾아 먹어야 되는 거 비과세 받으려면 야 5%만 올리고 계속 살게 해. 내보내지 마. 그러면 안 내보내도 1년 추가로 산 걸로 해줄게. 그 얘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실거주한다고 세입자 내보내는 현상도 완화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약간 지금 좀 말하자면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국토부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거를 지금 법안을 좀 만들고 있대요. 결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시행령만 고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행령만 고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기재부에서 이거를 좀 입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것도 있어요. 첫 번째, 1세대 1주택만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전세 놓고 월세 놓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전월세 놓는 경우가 많은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갱신권 끝난 물건 끝났어. 그냥 뭐 내보내고 이빠이 올리나 아니면 5%만 올리고 계속 살게 해주나 비과세 혜택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당연한 게 이 비과세라는 게 1세대 1주택에만 애당초 적용되는 게 비과세거든요. 애당초 1세대 1주택만 적용되는 게 양도세 비과세인데 근데 다주택자들에게까지 5%만 올린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는 완전 양도세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주택자들도 5%만 올려서 1년만 더 살게 해줘 또는 2년 더 살게 해줘 그런다고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다주택자들은 아마 예외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당연히 갱신권 끝난 물건들도 5%만 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받을 거예요. 그거 5% 올려도 얼마 된다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10억 이상 되는 양도세를 아껴준다?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세대 1주택자에만 지금 이제 이 실거주 요건 완화를 적용한다라고 막 비판하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그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1세대 1주택을 나라에서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다주택자들도 요렇게만 충족하면은 비과세 해준다. 그럼 다주택자들 다 하고 다 비과세 받죠.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비판은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당연히 1세대 1주택이 요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월세 줬다가 5%만 올리고 더 살게 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팔 때 실거주 요건 채워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실거주 요건 채우든 말든 관계없죠. 그냥 양도세 중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공시가격 9억 이하여야 된대요. 이거는 좀 크죠. 이게 공시가격 9억이면은 지금 한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이게 9억이 보통 70% 정도 일반적으로 되니까 한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면은 막 그 강남 마용성, 강남 3구 마용성은 좀 힘들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주변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만 그런 아파트들 한 세대가 그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것만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 5%만 인상시키고 내보내지 않으면 1년 동안은 실거주 해준 걸로 치겠다 그거예요. 싸나 좀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이었는데 갭투자자 적용 안 된대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 아니 갭투자자 적용 안 되면 이거 되게 좀 애매해지는데 아니 보통 이제 갭을 끼고 이제 그 전세를 끼고 갭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12억, 13억 되는 아파트들은 이제 갭 투자로 많이들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왜냐면 지금 12억, 13억이지 한 2년 전만 해도 이게 12억, 13억이 아니었거든요. 뭐 한 7억? 7, 8억 이랬어요. 7, 8억 정도 되는 게 지금 12억, 13억으로 오른 건데 이때는 이제 갭 투자를 이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세 끼고 사는 게 갭 투자죠. 이런 사람들도 요건 이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서 전세 끼고 샀어. 근데 내년에 이 세입자 갱신권이 끝나.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5%만 올리면은 5%만 올리면은 1년 안 살아도 1년 산 걸로 해준대. 그래서 그래서 당신 그럼 5%만 더 내시고요. 계속 사세요. 라고 해도 1년 산 걸로 안 쳐주겠다는 거예요. 1년 산 걸로 안 쳐주겠다는 거는 당신 팔 때 양도세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와 살지 않는 한. 내가 전세 끼고 산 물건이면.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일관성은 있어요. 일관성이 있는 정부예요. 일관성이. 그러니까는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국가니까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가니까 되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실거주 하는 사람만 보호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정부의 큰 어떤 원칙이잖아요. 흐름이잖아요. 근데 갭 투자는 실거주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투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록 내년 7월 말에 갱신권 끝나서 그 사람 내보내고 이빠이 전세 비싸게 받아가지고 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실거주 안 하는 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일관성은 있고 나름대로 머리를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정책 잘못했다라고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들 되게 무책임하고 정부 욕을 막 해. 그리고 나는 잘못 없어 라고 빠지면 정부 욕을 얘도 해. 정부 욕을 막 둘이 싸우다가 야 정부가 잘못했어. 맞아 정부가 잘못했어. 왜냐면 정부는 이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욕하고 둘이 빠져나오면 그냥 정부만 욕하고 속은 시원해요. 자기도 빠져나올 수 있고 뭐 비난의 여지가 없고. 그런데 사실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정부가 일을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나름 똘똘하게 지금 열심히 그 진짜 일관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데는 백약이 무효예요. 아니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100만 원을 버는데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5만 원을 벌어. 아니면 또 못 벌어. 아니면은 또 돈을 까먹어. 그러면 백약이 무효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뭐 아무리 뭐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좀 어떤 제도인지 좀 파악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